자, 통일부 장관이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바로 개성공단에 우리가 준 임금으로 주는 달러가 줄줄이 새고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이해찬 의원은 아니라고 질타했거든요. 과연 사실이 맞는 것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북한이요, 이제 달러가 부족하니까 시베리아에 가 있는 벌목공들의 돈까지 뜯어간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점검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개할 영상은요, 이틀 전 외교통상위원회가 있었던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해찬 의원 질문하고 홍영표 장관이 답합니다. 그 영상 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70%를 주는데 그걸 물표를 준단 말이에요. 그 물표를 받아가지고 PX에 가서 사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됐다고 추측하고 우려를 하냔 말이에요. 지급한 달러 중에서 절반 정도는 송 사장이 수입해 오는 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이제 송 사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자,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의원이 통일부 장관을 한마디로 깼습니다. 과연 네. 그것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한 것인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채널A가 입수한 2006년도 개성공단 근로자들한테 지급한 월급 명세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시면요. 자, 2006년 9월입니다. 재봉 업무를 하는 구조에 대한 생활비와 계산한 지불서가 보이는데 29번, 30번, 31번 쭉 1년 번호가 있고 이름, 나이, 성별, 그다음에 지급률 100% 다 줬다는 거 보이고 뭐 수표해서 사인까지 쭉 받았습니다. 자, 이남희 차장, 요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29번에 안모 재봉공이 있는데요. 어떤 뜻인가요? 지급 총액은 76달러지만 이 돈을 이 재봉공에게 모두 전달된 건 아니죠. 네. 여기서 일부러 15% 제한한 게 있습니다. 30% 정도는 빠지고 세금처럼 30%를 떼고 30%가 떼고요. 네. 그리고 지불 총액은 53.2달러인데 북한 원화로는 7,448원이 지급이 됐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 말대로라면 이 돈을 받고 주민들이 다 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성공단에 있는 PX라는 데서 수입한 물건을 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북한을 계속 관찰하셨으니까 국가정보원에서 북한 실책을 지내셨으니까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김정근 교수님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의미입니까? 자, 그 지급 총액 중에서 네. 사회문화 시책비, 그러니까 보험료를 30%를 공제하고 53.2달러를 줬다. 네. 그런데 네. 북한의 그 공식 환율이 네. 140원에서 145원 정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공식 환율로 계산해서 7,448원을 줬다 이런 얘기인데 일부리 암시장에서 당시에는 3,000원 했을 겁니다. 지금은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상시에 3,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2불에서 3불 정도를 준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그다음에 북한의 노동자의 월급이 3,000원 합니다. 그래서 저 정도 받으면은 일반 노동자의 뭐 2배 넘는 돈을 받은 것이고 그런데 저것만 가지고는 그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불만이 많을 것 같으니까 저거에다가 물표를 줍니다. 쿠폰을 주는데 그러니까 연간 우리 뭐 PX에서 우리 군인들한테 물건을 살 수 있게 쿠폰을 주듯이 연간 뭐 당신은 연간 뭐 냉장고 하나 뭐 TV 한 대 무슨 뭐 라디오 하나 이렇게 물표를 주면은 그 물표를 가지고 개성시내에 있는 그 외화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쿠폰을 주는데 그때는 저 공식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저 돈이 저 달러가 50몇 불에 드는 것이 전부 다 노동자한테 가는 건 아니고 통상 계산해 보면은 전체 임금이 한 10%에서 15% 정도가 노동자한테 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당시 우리 정부에서 판단할 때는 전체 우리가 주는 급여의 한 10%에서 15% 정도는 근로자 손에 갔다고 보는 거고, 자, 그런데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이해찬 의원의 경우는 다 갔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남희 차장. 근데 이 이해찬 의원 얘기 중에 송 씨라고 얘기하는 송 사장이라고 얘기하는 나오는데 또 이해찬 의원이 추가로 이분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모 사장인데요. 바로 개성에서 PX라고 얘기하는데 마트고 정확한 이름이요. 고려상업화병회사입니다. 그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호주 국적이지만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바로 임채정 전 국회의장과 친구 사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안다. 이러면서 이 송 사장한테 들었는데 바로 개성공단의 급여 70% 중에서 그걸 전부 다 물표로 지급을 해서
그 물표로 개성공단 직원들이 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60-70% 정도 산다. 그러니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우리 돈이 핵개발로 사용된다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이해찬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표를 하나 또 그려봤는데요.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의 설명,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겨레 신문과 오마이뉴스가 취재한 내용 등을 종합해서 만든 겁니다. 당시에는요, 10년 전에는 이렇게 언론에게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이제 임금을 주면 북한의 총국이라는 데서 걷어가는데 30% 세금을 떼고 그렇게 받은 70%의 거의 대부분 95%니까 이거를 송모 사장이 운영한다는 회사에 줘서 물건을 사서 거의 대부분 사는 것처럼 설명을 했거든요. 마치 임금의 95%가 이렇게 가게로 넘어가서 이 회사로 넘어가서 물건을 수입해서 파니까 거의 대부분 그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쓰는 것처럼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북한이 공식적으로 네. 선전을 하는 것하고 네. 실제로 노동자한테 가는 네. 돈하고는 액수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50몇 불이라는 돈이 노동자한테 갔다면은 현재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북한에서는 거의 뭐 재벌수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지 못하거든요. 물론 일반 개성공단에서 노동하지 않는 다른 개성시민보다는 상당한 혜택을 받는 것이지만은 거기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으면은 정권이 안정성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해찬 의원이 했던 이틀 전에 통일부 장관을 질타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 송 사장이라는 사람,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원 출신 국회의장의 친구분이라는 고려 상업 합영회사가 1년간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그 액수가 우리 정부가 북한에 주는 임금의 30% 뗀 70%가 거의 똑같으니까 자, 30%는 정부가 가져가지만 70%는 전부 다 외제 물건 사느라고 쓰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그 양반 말을 100%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일단 믿어봅시다.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평양에 있는 당정군 고위 간부들이 쓸 수 있는 물품까지 포함해가지고 수입한 다음에 그러니까 송 사장의 사람이 수입을 해서 극히 일부 생필품은 개성공단의 개성시내에 있는 외화상점에다 보내고 고급 사치품은 평양으로 보내서 활용하겠다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 A 취재진도 이게 이해찬 전 총리의 설명에 대해서 좀 궁금하잖아요. 이런 걸 좀 물어봤는데 일단은 이 송 사장이 바로 개성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독점권을 가졌는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트가 또 여러 곳에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좀 궁금한 게요. 통일부는 자기네 장관이 이틀 전 국회에서 야당 의원한테 이렇게 질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습니다. 저게 저렇습니다. 설명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채널 A가 질문을 했는데 하여간 앞으로 잘 설명하겠다는 말만 했지 이게 이렇습니다라는 게 48시간이 지났는데 별다른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정말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가능성. 아니면 알고도 말을 시원하게 못할 속사정. 뭐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이해찬 의원이 한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성공단 돈이 미사일 그리고 핵 개발에 들였다고 치자. 그래도 그거는 내가 몸담아 일했던 참여정부의 돈이 아니라 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준 돈이라 그랬습니다. 역시 이것도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해찬 의원의 육성 듣겠습니다. 5억 4천만 불이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참여정부 때 들어간 건 2천만 불밖에 안 돼. 2천만 불. 나머지는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핵자금을 쓰였다고 얘기하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핵개발 비용을 제공한 정부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 이정훈 의원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해찬 의원의 해석은 맞습니까? 일단 팩트는 사실일 것 같네요, 이 내용은. 팩트는 맞죠. 팩트는 맞는데 글쎄요. 저렇게 말하는 경우를 영국에서 시사 정치 용어로는 useful idiot라고 합니다. 뜻은 뭔지는 한번 사전 찾아보시고요. useful idiot이면은 시기 어린 뭔가쯤 되는 말 같네요. 정치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길을 내는 게 중요합니까? 돈을 주는 게 중요합니까? 물이 가도록 수로를 내주고 나서 물은 장대 조금 흘리고 나중에 많이 갔으니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웩더덕이죠. 분말전도. 자,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의 이 두 번째 말을 보면 일단 핵이나 미사일에 쓰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인은 안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경우라도 우리는 별로 준 게 없고 이른바 보수 정부라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대부분 줬다. 자, 김정무 실장님 해석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기에 개성공단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그 참여한 기업 수가 적었고 노동자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액수가 적었고 이후로 점점 이제 개성공단이 커지면서 또 시간이 많이 갔고 그러니까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 돼서야 이제 개성공단이 제일 실제로 이렇게 많이 생산되고 그랬는데 그때도 숫자가 적었지만은 결국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로 넘어서면서 굉장히 규모가 커졌지 않습니까? 근데 액수가 많아진 건데 지금 우리 이정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모든 것을 시작하고 100만 평을 개발한 것은 먼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길을 닦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이 적고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책임이 크다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쨌건 오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잘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건국 이래 최단 기간 최다 말바꾸기 기록을 세운 장관이 되셨습니다. 국내외적인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건 이제 경질 논란이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홍영표 장관은 근데 말을 좀 바꾸긴 바꿨어요, 제가 봐도. 자, 오락가락 많이 하셨죠. 12일만 하더라도 핵미사일로 전용된 자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자 질문에. 그런데 이제 15일 외통위에 출석해서는 의원들이 막 질의를 받다 보니 증거 자료가 있는 것처럼 와전됐다라고 말이 살짝 바뀝니다. 그런데요, 외통위 끝나고요, 한 4-5시간 후에 통일부에서 다시 보도자료를 냅니다. 증거 없다는 그 외통위 발언 보도는 장관 발언의 취지와 다릅니다. 라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오늘 또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말하면 정치적 문제가 됩니다. 하면서 더 이상 언급을 삼갔습니다. 자, 그럼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장관이 이렇게 바뀌고요. 통일부에서는 이 관련해서 뭐 더 이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사안입니까? 이걸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아마 홍 장관께서 좀 조금 온건파이셨죠. 조금 야당하고 가까웠다 그럴까 그런 주장을 많이 하셨고 애를 많이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개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시고 물러가시고 아마 다른 분들이 외교안보 진영이 교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청와대가 주도해서 보도자료까지 내가지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 뒤집는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면관 상황이 됐습니다만 어쨌건 야당에서는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서 콕 집어 통일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원래 보통 야당이 직접 자르라고 요구하면 바로 바꾸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쨌건 만약에 개각이 있으면 그 교체 대상이 될 거라는 이정훈 편집위원의 전망도 있었는데요. 좀 재밌는 장면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정걸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하는 동안 김무성 대표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 모습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많이 피곤하셨던 모양입니다. 고개를 저렇게 떨구고요. 김무성 대표 국회 본회의 제일 뒷자리인데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바로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를 보고 박근혜 대통령도 피곤하신가 보다 입술까지 부르티시고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요즘 당내에서 갈등도 많고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저런 모습이 화제가 오늘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 내부 사정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어제가 김정일의 생일이었잖아요. 2월 16일 마저 이설주도 직접 등장하고 그랬는데요. 자, 김정은과 이설주 둘이서 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이런 영상이 나왔거든요. 저희가 북한 영상 지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모습 보면서 좀 설명 좀 드렸으면 좋겠네요. 자, 영상 보겠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측에서 리설주 동지와 함께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에 점하여 2월 16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 시베리아 벌목공 돈까지 뜯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인지 실제로 그렇게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로 나간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중국이 제일 많죠. 그다음에 중동 국가,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한 50여 개국에 5만에서 6만 명이 이제 파견되는 걸로 국정원에서 국회 정보위에다가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한 2억 불에서 3억 불 정도라고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 보고를 액면 그대로 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중국에서 북한이
노동 허가를 받은 사람 숫자가 2015년도에 8만 9천 명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중국에서 정식으로 노동 허가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8만 9천 명.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안 나갈 수도 있지만 이게 8만 9천 명이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강을 건너서 노동하고 하는 사람 숫자도 꽤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전 세계 합쳐가지고 5, 6만 원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은 좀 믿기가 그렇고. 그런데 뭐 액수도 2억 불에 3억 불이라 그러는데 좀 더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보고 들은 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두만강 건너쪽에 가면 블라디보스톡이 있죠. 그렇죠. 거기 가 보시면요. 한국 사람이 돈을 내고 러시아랑 같이 합작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에 노동자들은 북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그쪽에 산림지대에 가면 탈북자 벌목공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가지도 않고요. 러시아 여성과 결혼해서 그냥 살고 있거든요. 과거에 한국에 많이 왔었죠. 그리고 몽고에도 가보면 몽고가 상당히 가난한 나라죠. 몽고에서도 허드렛 일은 북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은 임금 중에 상당수를 노동당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분들은 거기서 또 귀국도 안 하고 지내려고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북한 근로자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식사하는 모습 카메라에 잡히는 건데 저렇게 힘들게 버는 돈 결국 당에 바쳐야 되잖아요. 그 돈이 결국 노동자의 인건비 하나하나도 핵과 미사일로 돌아올 가능성. 그래도 저분들은 저기서 나가서 있는 게 벌이가 훨씬 좋아서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요.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저분들은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도 노동자도 되게 자기 월급의 10%에서 30% 사이에 그 돈을 받는데 30% 받는 경우는 그 주택비라든가 그다음에 식비가 굉장히 비싼 데는 뭐 30% 정도 줘야지 겨우 견딜 수가 있으니까 30% 주는 것이고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한 15% 정도가 적정순이거든요. 10분의 15% 정도. 해외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한 10%에서 15%를 주로 받고 특히 예외적인 경우 너무 그 주택비가 비싸고 한 데는 한 30% 주는 거로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5, 6만 명의 북한 근로자가 해외에서 일한다. 그리고 2천억 원, 3천억 원 정도를 매년 송금한다. 그런데 제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숫자가 더 많을 것이다. 결국 이런 것도 송금 루트가 되는 거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그 돈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정부가 다각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